사람이 맨날 킹크랩하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간혹 이렇게 정크푸드가 또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영상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런 사이트가 있구나.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냥 웃고만 넘길 수는 없겠더라 라고 해서 제가 좀 다루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글들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내 나이가 올해 57세다. 나이도 어린 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과장이니 뭐니 자격증 있다고 까불고 말이야. 라떼는 전봇대 올라가서 전선 끌어안고 집에서 연결하고 그랬어 임마. 그라인더 용접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과장님네 하는 거 보면 몽키로 콩 지어받고 싶다. 이 귀여운 것들이 클클클. 죄송합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59살이다 꿇어. 이 어린 놈의 새끼. 늙은 놈의 새끼. 전두환 시절에 저렇게 개겼으면 바로 삼천교육대 보냈을 건데 아쉽네. 나이 부심 부를 거면 7080부터 부려라. 57세 처먹고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그라인더 용접 씨발 얼마나 자랑할 게 없었으면 족병신. 고려장이 필요한 이유. 57세에 디시하면 자살은 안 함. 와, 이거 무자비하네. 무섭다. 살살해서 살살. 임대 아파트 아닌 단가 있는 아파트면 괜찮지 않냐. 임대나 공공 아파트 빼면 그나마 낫지 않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살이도 대감집에서 하는 게 낫다고. 대감집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북한에서 인신난다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짜지구리한 것들로, 왜 임대아파트나 공공아파트 이런 데서 더 갑질이 심하냐면 밖에 나가가지고 지가 사회적 지위라든지 체면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여기서 한번 의학 한번 질러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좀 있어. 요즘엔 몫으로 직업을 바꾸고 싶다. 전기는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몫으로 경력 좀 쌓아서 팀 꾸려서 인테리어나 하러 다닐까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 요즘 시설은 정신 이상자들이 대학 전공자야 돼야 된다는 헛소리를 해대서 그 새끼들 수준 보면 별로 안 하고 싶다. 분수를 좀 알아야 되는데 기능사 딸이도 몇 번씩 떨어지는 게 개빡대가리 새끼들이. 근데 이분의 고민은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인테리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차라리 한샘 리하우스 요런데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서 인테리어 교육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싱크대다, 아니면 화장실이다, 아니면 타일이다. 목수 일을 충분히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우면서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한샘 리하우스에서 어떤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시공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업 방향성을 키울 수가 있고, 대리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다 받아 가지고 하면은 5,600은 벌어요. 그리고 자기 능력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설 관리보다는 내가 몸을 좀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 같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한샘 리하우스 교육자 모집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괜찮아요. 35세 넘는데 무숙인 인간 거수. 니들도 니들 인생 망한 거 알지? 35세 이전은 인생 망했다고 장난치는 거 무숙이 인재로 35 넘으면 진짜 망하는 건데, 근데 너네 진짜 망한 거야. 너네 마지노선 지나서 그 이후로 뭔 지랄 발광을 해도 망한 인생이야. 잘 알아들어. 크크.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인간의 일생은 거의 30대에 결정이 돼요. 30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20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20대 후반에서 28세에서 37세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이 거의 결정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뭐 얘기가 글을 쓰신 건데, 37세, 38세까지 내 삶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없다. 쭉 갑니다. 죽을 때까지. 거의 그렇게 흘러가요. 도서관 왔는데 소름 돋네. 열람실에 공부하는 사람들 죄다 4050 아저씨들이고, 뭐 전기기사, 뭐 공조냉동기사 이런 거 공부하고 있다. 다른 요즘 도서관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다들 스터디 카페로 갔는갑다. 저도 도서관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저도 봤어요. 이런 분들 4050, 60, 뭐 전기, 뭐 시설, 뭐 공조 기계, 보일러, 뭐 선임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2022년 전기기사 실기시험이 합격률이 처음에는 낮았어. 근데 3회부터 2회부터
이렇게 계속 합격률이 높이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1회차 때 합격률이 낮으니까 공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 전기 자격증 소지자가 없으니까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험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회차, 2회차가 합격률이 존나 떨어졌어. 그럼 3회차는 시험 존나 쉽게 나옵니다. 그걸 공략해야 돼. 그럼 반대로 1회차하고 2회차가 시험이 쉽게 나와가지고 합격률이 높아. 그럼 공급이 확 많아지는 거죠. 그럼 공급을 줄여야 돼.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니까? 그런 원리예요.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라는 게 수요와 공급으로 맞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 쌍놈 중 양반은 전기다. 기계, 가스, 위험물, 전기. 길에서 양반을 만나면 길가로 비켜 고개를 조아리고 인사를 올려야 한다. 대가리 박아 이것들아. 근데 이 그림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기계나 가스나 위험물로는 전기과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되잖아. 과장을 하려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기계는 말이 기계지 뚜러빵 새끼. 뭐 나도 허드렛 일은 해. 나도 뭐 그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재밌어. 문제는 다 요즘 기전통합이라서 전기도 기계 일을 해야 한다든가 양반 보고 쌍놈이나 노비일도 같이 하라는 게 요즘 시설 용역이란 말이야. 전기 없는 애들 아가리 셧다운하고 정화조 다이빙, 전기과장 미만접. 근데 조끼는 좋은 자리가 잘 안 남. 다들 한 자리씩 처박혀 있어서. 전기학원 바이럴 똥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과연 진짜 다 다른 사람이 적은 글일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 장사하려고 글 쓰는 것도 사실 있어. 그냥 노이즈 마케팅도 있고 광고글도 있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오늘도 횡령 완료. 문재인씨 면상은 많다 갖다 붙여놨노. 햇반 2개, 과자 4박스, 페이퍼타워 5묶음 차 안에 두고 옴. 마지막으로 사옥, 남은 술 3병까지. 매일 당직 때마다 못해도 15,000원어치는 횡령한다. 열심히 모아서 살림에 보태야지. 우흥.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서 굶어 죽지는 않겠네. 무수기 시설충 평균, 시설인 자체 수당 인정, 커피 믹스도 집에 가지고 가자. 커피 믹스는 많이들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나는 커피를 거의 안 마시는데 한두 잔 먹는데 커피가 뭐 줄줄 없어져. 어디로 사는지 모르겠어. 뭐 누가 가져가나? 진짜 형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문제가 되긴 합니다. 100원짜리를 훔치든 1억을 훔치든 횡령은 횡령이기 때문에 절도죠. 50보 100보라는 말 있잖아요.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더 비겁한 놈이냐 100보를 도망간 사람이 더 비겁한 놈이냐. 똑같이 비겁한 놈이다라는 뜻이죠. 너야말로 참된 조선인이다. 시설 평균. 그러니까 이런 글들 보면 좀 재밌어요. 우리가 사실 웃을 일이 없잖아요. 잘 여기서 글을 써주는 분들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를 웃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도저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시설 전기기사 특 대졸 인정, 찐따 인정, 탈모 인정, 비만 인정, 숏다리 인정. 저도 숏다리거든요. 미원 인정, 꼴초 인정, 못쏠 인정. 공이 잘 모르겠어요. 딸잡이 좀 있는 것 같아. 일증 개인정, 거북목 어느 정도 인정, 피부질환, 과대, 관이성 대장 증후군, ADHD, 출력계 특장애, 허언증 인정, 난독증 인정,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우울증, 열병, 게임 중독, 분노조장애, 사회부, 희귀꼬물, 빵크성여포, 끄미 중독, 구두대, 리코충, 포도충. 친구 없음 직업 속임. 하긴 나도 직업을 많이 속이니까 그냥 뭐 운동하러 다닌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음 무수기 나 저격 찔리네. 어째 저래 잘 안오. 시설 특인데 굳이 전기기사를 붙여서 내려치기 하는 무수기의 자격지심이 느껴지는구나. 참. 그래서 제일 웃긴 말,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나누는 병신들이 제일 웃김. 똥 푸는데 잘 푸는 사람은 존경하고 못 푸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참 병신 천국이 시설판이. 나 웃긴다 진짜. 정크푸드가 이렇게 나 맛있다고 느껴질 때가 처음입니다. 푸는 게 직업이면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님? 일하는 거에 자부심 가져. 일근한다고 자부심 가지는 찐따만 할까? 난 네가 그거 신경 쓰는 게 더 병신 같은데. 똥 처먹고 똥 됐구나. 시설 2년 해보고 느낀 점. 소장이든 과장이든 경비든 미화든 무수기 틀딱이든 인문학적 사고 철학이 너무 부족함. 동물원에 유인원들 모아놓고 계급 서열 싸우면서 우끼끼끼 거리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래서 시설 오래 하면 정신병자가 되는구나. 지성인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데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하고 비슷해. 젊을 때 들어와서 시설에서 근손실 생기면 야가다 딸배도 못한다 생각 정리됐을 때 빨리 전직하시길. 틀린 말 아닙니다. 1년에 책 한 권 아니는 게 시설 쌍놈들 평균임. 인문학적 사고방식 같은 소리 하네. 본인도 빠가여르면서 시설 온 거 아님? 이게 정답이다. 이 형은 그래도 깨어있는 형이네. 잡밥들끼 나는 이만큼 잘났다 잡아먹고 애쓰는 곳이 시설이고 점쳐가는 곳이고 본업에 투자 알바하러 가는 곳이지. 진짜 갈 곳 없어서 시설밖에 갈 데 없는 놈들은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님? 시설에서 인문학적 철학을 찾다니. 똥통에서 나비 찾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똥파리만 있는 게 당연하지. 여기 걔만 봐도 모르겠냐? 인문학적 사고는 고사고 사실상 인생 패배자들임. 인문학적 사고 철학은 뭐임? 자, 이분이 이제 이 인문학적 사고 철학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려고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어떤 시냐면 프리드리 니체라는 현대 철학자가 만든 시고, 이 짜라투스트라는 프리드리 니체가 창조한 철학자예요. 그대의 이웃은 언제나 독파리로 남으리라. 그대의 위대한 점 바로 그것이 그들을 더욱더 유독하게 더욱더 파리답게 만든다. 달아나라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사나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곳으로 파리채가 되는 것, 그것은 그대의 운명이 아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이 시설 관리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장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웃들, 여러분들의 주변인들,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들이 다 독파리, 똥파리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거기에 끼어 있을수록 그 파리들은 그냥 똥구덩이 속에 계속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 달아나라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바람 부는 곳으로.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 하지만 그게 배가 지어진 이유는 아니죠.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친 바닷속으로. 거친 바닷속으로 항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배가 태어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똥구덩이 속에서 파리 잡는 파리채가 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프리드리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거든.